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너무 급격한 인상을 계속하고 있어 이제는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역시 급격한 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결정지을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혼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이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시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질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질주는 해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브레이크로 좀 필요할 때마다 좀 제어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없이 무작정 질주만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을 빌려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제계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끌어올려서 이제 경제에 해를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그 목적을 이제 벗어날 정도로 너무나 좀 끌어올리면 이제는 그러니까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금리 인상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경제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어떤 측면이냐면요. 이제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네. 끌어내리기 위해서인데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빨리 끌어내리자 이제 이 명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소비가 주춤하고 경기가 위축돼도 그걸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이 물가가 잡히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연방준비제도의 설명인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 또 경제학자들은 이제는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명분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다. 근데 약간의 희생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다가는 약간의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또 악재가 경제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경제가 망가질 줄 알면서도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이런 식의 이 관점은 너무 좀 지나치고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사실 연준이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지만 네. 그렇죠. 그때 그걸 무시했잖아요. 네. 무시하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커지고 나서 뒤늦게 이걸 잡느라고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지금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 지적을 무시한다면 인플레이션 잡아도 보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이상의 이제 악재가 경제를 휘감을 거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만큼은 제발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준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측은 연준이 이미 좀 충분히 많이 올렸다. 이제 이런 얘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가 사실 시작될 때만 해도 1월만 하더라도 제로금리였어요. 제로죠. 예, 제로였어요. 0%에서 0.25% 사이.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3월에 0.25%포인트 처음으로 0.25%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FO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니까 6월, 7월, 9월에 3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 그래서 1월만 하더라도 0%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10월 초인데 3%에서 3.25% 사이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끌어올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1월부터 계산해도 9개월 만에 3.25%를 끌어올렸는데 이거는 1980년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 이후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이 폴 볼커 전 의장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연준 역사상 가장 금리를 끌어올렸던 인물인데 그 이후 최고로 지금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고용 지표가 안 좋게, 그러니까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4.5%를 지금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를 한도 끝도 없이 끌어올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미국의 최고의 경제학자들, 경제인들이 지금 그런 지적을 연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지적은 아니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렇죠. 과연 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아픔을 참아내야 된다. 네. 예, 병 치료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약을 먹거나 주사 맞을 때 아프더라도 아프죠. 참아야지 이제 네. 몸이 낫는데,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약간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의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은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얘기하는 그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수준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그렉 맨큐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수석을 지낸 미국의 또 대표적인 경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한 연준의 긴축만으로도 앞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린 것만으로도 앞으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버드대 경제 교수가 지금 경고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불가피한 수준의 어떤 고통을 넘어섰다. 자기가 볼 땐 이미 넘어선 것 같다. 더 이상 올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도널드 콘 전 연방준비제도 부의장도 조만간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 금리 인상을 아예 멈추거나 낮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인상 폭이라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 연준 부의장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연준에 대해서 빨리 좀 말을 들어라. 이제 그만해야 될 때다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참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 세계 경제도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좀 속도를 낮춰달라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나오고 있죠. 있죠. 맞아요. 지금 네. 뭐 한국의 환율이 뭐 1,400원 넘어서 글쎄요. 1,500원대까지 가고 네. 있는 것도 이거 야단 바로 이 났어요. 금리 인상 때문인데요. 강달러가 되면서. 근데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뭐 잘하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중앙은행들은 따라갈 수밖에 따라갈 없어요. 수밖에 예. 없죠.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과 최소한 같거나 조금이라도 미국보다 좀 더 금리가 높아야 그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금리가 너무나 지금 오르고 있어서 미국은 그나마 기축통화국이고 감당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의 고금리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다 돈을 갖다 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돈도 빠져나가고 죄다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맞물려 있어요. 예, 힘에 네. 이제 붙이는 그런 예. 모습이고요. 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금리를 좀 무리하게 올린다 그래도
최하까지는 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도 그런 정도의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로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면 정말 나중에 가서는 최악의 상황 빠지게 됩니다. 이미 무역이라든가 금융 등에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도 지금 수출이 최저 수준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달, 서너 달 더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주식과 채권이 모두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도 연준이 정책을 전환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밖에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우리 뭐 사정 봐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 세계 각국들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연준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혼자 독주하지 말고 독주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연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의논하면서 같이 가자. 이제 이겁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도 공조해서 대응했고요. 그 전에 1985년 한창 그 물가가 최악일 때도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그런 공조에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를 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공조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땐 간섭과 제약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굳이 공조하지 않고 맘대로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걸 원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공조에 지금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달러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출입 과정에서 수입할 때 물가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이 다른 나라들이 정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그 통화 붕괴를 막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고스란히 그 세계 각국 정부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의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미국은 그럭저럭 버틸지 몰라도 세계 다른 모든 경제가 망가지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미국 혼자 독불장군이 돼서 다른 나라 경제가 다 망하는데 미국 경제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이미 글로벌 경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연방준비제도도 미국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과 공조하는 게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미국 혼자만 살 수 있습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경제가 망하는데 미국 혼자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안 되니까 미국 경제를 위해서 공조하라.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좀 금리 인상을 멈춰라, 그만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연방준비제도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대처 안 하더니 이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금리 인상 이쯤에서 멈춰야 된다고 지금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또 연준은 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년쯤 가서 이제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또 난리 피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참 지금의 이 연준 아마 역사적으로 최악의 연준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마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